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해볼게요. 타케온 뉴스 조호진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밤사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첫 분기 매출 300억 달러 상회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상치를 웃돈 성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7%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젠슨 황 CEO 블룸버그 TV와의 지금 인터뷰가 진행 중인데도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 성적 전반적으로 조호진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상을 모두 다 충족을 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일 중요했던 건 2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은 이제 맞출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예를 들면 뭐 TSMC가 미리 실적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에릭 슈미트 구글 전 CEO가 강연을 2주 전에 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냐면 에릭 슈미트 정도면 이제 여러 중요한 CEO들에 대한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CEO들 만났는데 그들이 이제 그 젠슨 왕의 그 칩을 갖다가 구매하는 게 뭐 400억 달러, 뭐 2천억 달러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와 이건 다 맞추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가이던스를 3분기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맞출 것이냐라는 건데 3분기 가이던스도 맞췄어요. 근데 왜 떨어지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데 결국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이던스도 맞췄는데 떨어진 이유를 그나마 찾는 건 뭐냐면은 4분기에 이제 마진율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4분기에 원래 블랙웰이 이제 그 생산을 하는 것이 좀 연기됐으니까 마진율 하락이 떨어진다. 거기에 뭐 하나를 잡아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떨어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참고를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2분기 이번 실적 자체가 실적이 시장이 이제 종료된 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왜냐면 엔비디아 본사는 실리콘밸리에 미국 서부에 있고 그 주식시장은 미국 동부에 있다 보니까 생긴 어떤 시차 때문인 것이 일부러 이제 시간의 거래가 유도하려고 실적 발표를 늦춘 것은 아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배경을 추가 설명드리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블랙웰에 대한 그 출하가 이제 지연되고 있다는 건 이제 2주 전에 아마 나왔으니까 아마 아실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그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랙웰에 대해서는 그 생산이 아니고 출하. 그러니까 생산은 이미 다 되고 있고 출하라는 건 이제 실제 고객에게 넘겨준 것은 4분기에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때문에 4분기에 마진율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엔비디아의 어떤 매출이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그렇게 엄청난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AI 회의론이 있었죠. 회의론이 있었는데 그 사이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거의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보면은 이제 구글도 중요한 어떤 기업이고 중요한 고객이다 보니까 구글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그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갖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의료용 장비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취득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다음에 또 그 DNA 갖다가 연구한 데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과 이제 2주 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구글의 이제 임원이 와서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구글의 지금 크롬이 전 세계 이제 그 브라우저 시장의 한 70% 장악하는 크롬에 보면은 이미 벌써 크롬에 이제 생성형 AI를 갖다가 접목을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구글이 이제 제미나이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슈퍼 앱의 초기를 할 수 있는 슈퍼 앱이라고 하면은 다른 앱을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었던 내가 오늘 금요일 밤에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데 어떤 영화를 보는 게 좋겠어라고 한마디를 해주면은 그 어떤 영화를 추천과 영화에 대한 결제까지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이동하면서 내비게이션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에 적절한지도 다 컨트롤해서 결정하는 게 슈퍼앱인데 그것을 제미나이 라이브가 슈퍼앱의 초기 모델을 갖다가 시연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시연이라고 했다는 건 초기 모델은 앞으로 더 범용으로 퍼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엔비디아의 칩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는 수요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가시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 MS 오피스 36을 보시더라도 이미 다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벌써 코파일럿이라 해가지고 생성형 AI가 접목된 그런 이제 서비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아마존 알렉스도 새로운 알렉스 내놓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사실은 그 문제 생성형 AI가 엔비디아 칩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퍼주겠다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실제 돈을 어디서 벌고 있냐라는 것에 대한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의 인터넷 혁명과 이제 비교해 본다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상상했던 건 뭐냐면은 이메일을 갖다가 이제 주고받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의 그 콘텐츠를 갖다가 케이블 TV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나 라이브로 이제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이제 이커머스, 미디어도 엄청 혁명하게 이커머스 되고 주식 투자도 지금은 PC에서 했다는 자체도 사실 인터넷 혁명이 없었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엔비디아에 대한 중요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그렇죠. 요거 얘기하고 싶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염려를 갖다 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미리 염려해서 엔비디아가 더이트의 매출이 꺾일 거라 예상하는 거는 너무나 인터넷 혁명으로 반추해 본다면은 너무나 이제 그 우려가 기우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염려가 기우 아닙니까? 그런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도 지금 엔비디아 시간에서 뭐 7%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 다른 기술주들에도 줄줄이 영향을 끼치면서 전체적인 기술주 하락을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억지로 하락할 원인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아. 들 정도예요. 지금 뭐 실적은 다 좋게 나왔고 가이던스 좋았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걱정은 우리 국내 증시 오늘장입니다. SK 하이닉스라든지 특히 엔비디아, HBM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낸다. 이런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 SK 하이닉스에서 나왔죠.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주 어떤 영향을 끼칠지 반종민 소장님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국내 반도체주 오늘의 경우에는 좀 하락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락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빠지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서 기관이 한 4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 거기에 대해서 뭐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겠지만은 기관 쪽에서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은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락을 좀 어느 정도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빠지게 된다 한다면 좀 더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을 거다. 그래서 성급하게 너무 빠르게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증권사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좀 발행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 그렇게 크게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증권 리포트요? 예, 맞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에서 뭐 피크 아웃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블랙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된다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피크 아웃이라고 좀 볼 수는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수치가 다시 찍히게 된다 한다면 다시 반도체 쪽에 국내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다시 잡힐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도 피크아웃 우려는 아직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그 8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약 한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계속 지금 반도체 수출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분위기를 봤을 때는 국내 반도체의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은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엔비디아만 반도체 하지 않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반도체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워낙 지금 엔비디아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게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해질 수 있다는 점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 주가가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고 삼성전자는 중장기적 매력도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단기 조정이 좀 거세게 나와준다 하면은 그때는 분할 매수로도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오늘장에서 하락이 나온다면은 지금 센티 개선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우리가 기대가 너무 높다라는 부분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오늘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봐도 될까요? 오늘 만약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효한데 거기에서 큰 폭으로 나오지 않고 좀 적당하게 하락을 좀 보여준다 하면은 오늘장 말고 내일장까지 하락을 좀 예측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관련주 정비도 한번
한번 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수직 우상향을 그린 현대차 소식도 만나보시죠. 어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키워드는 아주 화끈한 주주환원 정책 플러스 전동화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아주 화답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고점 돌파 9월에 가능할지 현대차 그룹주 투자 전략 정태근 이사께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 매력 어필은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이 매력 어필을 통해서 수급도 좀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주가도 반전 포인트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25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좀 걱정이 있었지만 이번 인베스터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 좀 턴을 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이고요. 뭐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또 리뷰 좀 간단하게 해보게 되면은 어쨌든 최소 그 결산 배당금을 10,000원 이상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해당이 어떤 여력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도 나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서 또 유통주식을 줄이게 되면서 주가가 좀 반전 포인트가 나올 만한 부분들도 어필했다는 것들이 기관 투자자라든지 특히나 외국인 투자한테 상당히 어필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간다고 명시를 네네. 했습니다. 네. 보통주도 소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주가 소각을 하게 되면서 우선주가 좀 디스카운트가 되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또 그쪽도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우선주가 됐던 뭐 보통주가 됐던 다 좋은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결론을 말씀드렸듯이 현대차도 매력이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장기 전략 현대웨이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어쨌든 하이브리드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그 14개 정도까지 차종 확대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낙수효과가 기대가 되는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코리아 FT, 뭐 세방전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한국 단자 정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발표한 내용 주주 환원, 화끈한 주주 환원 이외에도 시장에서 관망하는 사업들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공격적인 투자가 현대차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초호황기를 맞고 있는 조선업계가 암초를 만났습니다. 대대적인 공동 파업 시작이 된 건데 찬물을 부분 파업이니까 살짝 끼얹은 거죠. 하창원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선업은 이러한 좀 단기적인 악재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저는 매수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매수 기회로. 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노조나 이런 파업에 대한 이슈가 사실상 좀 생산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죠. 하지만 조선업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호황기고 이거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자주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가가 눌리면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업 이런 쪽은 주가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조선업이 수주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조선가가 왜 계속 올라가는지, 그리고 국제회사기구에서 왜 계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확대를 하는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LNG선도 다 바꿔야 됩니다. 암모니아선 같은 아예 무탄소 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조선업은 갈 길이 굉장히 좀 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그 이제 뭐 아직까지는 LNG선이 기준점이 막 많이 남아 있긴 하니까 그쪽으로만 보시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수주량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뭐 전 세계적인 수주로 본다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6대4 비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부가선 그리고 굉장히 또 큰 선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함이라든지 추가적으로 MRO까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저는 충분히 이런 연속세들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업은 월봉상으로 좀 돌아서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일봉주봉이 아니라 월봉상 돌아섰다라는 거는 산업의 사이클이 좀 제대로 왔다라는 거고요. 과거 이제 조선업이 굉장히 강했었던 2008, 9년, 10년 요럴 때 사이클을 보시더라도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지 않을까. 해서 이제 뭐 군함이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 하나오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업 본업으로 보셔가지고 이런 이제 수주량의 증가를 보신다면은 HD그룹주 쪽으로 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업을 생각할 때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군함을 생각할 때는 한화오션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도 빠르게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CEO 인버스터데이를 진행하면서 기업 운영안을 발표한 현대차에 대한 증권가 의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유안타 증권은 목표 주가를 3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메리츠 증권은 34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밸류업과 관련해서 금융주, 그중에서도 우리 금융지주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고요. 또 실적 개선이 주주 환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KT를 주목한 증권사 보고서도 발간이 됐습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크래프톤의 실적은 펍지가, 밸류에이션은 신작이 만들어갈 거라며 양수 겸장의 모습을 짚었고요. 하이브가 진지하게 바닥을 고민할 때라며 3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유지한 리포트도 발간됐습니다. 이 밖에 대신증권은 롯데정밀화학의 목표가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현대차 리포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오늘 현대차에 대해 예상보다 강화된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하면서 매수의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당 배당금 DPS 만원 도입, 자사주 매입 목적을 명시했고요. 그리고 분기 배당 2,500원과 3년간 총 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짚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행사에서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을 발표했다고 생각되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유안타증권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지주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우리 금융지주에 대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가 성사되면 자본 비율 하락은 크지 않지만 자기자본 수익률, 즉 ROE 제고 효과는 클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19,000원에서 25,5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어제 총 1조 5,500억 원의 인수 가격을 발표한 가운데 이는 예상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인수 금액이라며 두 회사의 추정 순자산 가치는 총 2조 3천억 원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하나증권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우리 금융지주의 ROE가 1%포인트가량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인수가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공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4일 승소한 분식회계 의혹 1심 판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항소를 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자, 행정소송이 2심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조호진 대표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증선이가 공시를 한 게 아니고 그 상상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자기들이 이제 피소가 되면 이제 공시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증선이가 그 항소를 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어제 장마감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 2014년부터 불거지고 이제 그 몇 가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 삼바와 삼바 에피스, 삼성 그 에피스와 대한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제이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자들에게 이제 당장 다가올 이슈는 뭐였냐면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까지 삼바가 상장 폐지될 그런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상장 폐지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증선이가 항소를 했으면은 이 상장 폐지까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불안해하실 분도 계신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사실 분식회계는 있을지라도 이걸 상장 폐지라고 가기에는 뭔가 다른 이슈다. 상장 폐지를 하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자체가 투명성이 떨어진다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의 연속성, 이 기업을 그대로 둘 수 있는 기업인지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 나올 만한지를 초점을 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상장 폐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상장 폐지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잘 아시겠지만은 계속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저께인가에 장중에 100만 원을 다시 돌파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CDMO를 비롯한 많은 어떤 그 매출을 올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 계속 호황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설령 증선이가 이제 항소를 할지라도 그래서 2심에서 증선이가 이길지라도 사실은 이제 상장 폐지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전망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증선이가 왜 그러면 항소를 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항소한 이유는 결국 1심에서 증선이가 패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엽적인 부분만 이제 증선이가 패소를 한 것이지 본류에 있어서는 증선이가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식회계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증선이는 이제 항소를 한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갖다 분리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뭐 자회사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 문제인데 사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2016년에 상장할 때
그때 미국으로 갈까 한국으로 갈까 일단 한국으로 왔단 말이죠. 네. 그때 금감원이 조금 그때 문제 제기를 미리 했었어야지 뒤늦게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코스닥시장에 나쁜 놈들 많죠. 그런 데 조금 열과 성을 다해서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장중에 100만 원까지도 돌파하면서 요즘 기대를 모으는 상황인데 증선이 향소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조금 우려도 됩니다. 자, 지금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인 배당주를 찾아서 지금 분주합니다. 새로운 투자처로 통신업종이 부각되고 있죠. 경기 나쁘다고 휴대폰 해지할지 못하죠, 요즘에. 우리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개인적으로 통신주에 대해서는 매력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다음 달 말까지는 좀 계속 투자 관점으로 이어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통신주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 좀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SK텔레콤과 KT의 경우에는 이제 분기 배당을 실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기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좀 있긴 한데 LG U+의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뭐 좋지도 못한 상황이고 심지어 배당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메리트가 그렇게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SK텔레콤과 KT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 주가 흐름이 두 기업 모두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SK텔레콤과 KT의 경우에는 뭐 주주 환원 정책이든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상태에서 오히려 배당주나 또한 경기 방어주로서의 형태를 띠는 두 기업이 오히려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K텔레콤과 KT의 경우에는 다음 달 후반기까지는 그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배당락 나오면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은 이게 아직까지는 그런 기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승을 좀 더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본질적인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SK텔레콤이 일을 더 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SK그룹 자체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탑픽 종목 제시해 주신다면요. 저는 만약에 이제 지금 통신주 위주로만 좀 생각을 한다면 SK텔레콤이 나을 것 같고요. 네. SK그룹의 경우에는 저는 계속 지주사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주 SK.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는 좀 어느 정도의 구조 개편이든 이게 좀 완료가 되면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점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도 만나보시죠. 금융당국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연초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가운데 SK와 두산의 사업 재편이라는 암초를 만난 건데요. SK는 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합병에 다가섰지만 두산은 금감원의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반된 결과 어디에서 네. 좀 배경을 찾아볼 수 있을지 정태근 이사가 전해주시죠. 이거는 결론은 그거죠. 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금감원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증권 신고서를 발리하는 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주고 발리하고 이게 얼마만큼 반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SK는 뭐 합병이 진행될 거고 두산도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이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결국 이런 것들이 결론이 뭐냐면 그 정부의 어떤 밸류 정책에 반한다. 이게 좀 결론이겠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살짝 기분이 나쁘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대기업들의 어떤 그 방향성이 뭐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불법적인 요소는 없어요. 단지 이런 그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주주의 어떤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주주단지 대주주의 어떤 이익에 부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이제 정부에서 태클을 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주주 축실 의무와 같은 어떤 상법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뭐 기업이라든지 대주주의 유리한 어떤 이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투자 입장에서 그러면 역발상식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게 된다면은 결국 오너일가를 포함한 대주주 지분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정부의 밸류 정책,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에 나온 내용대로 배당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여전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 기업을 공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무상증자 이후에 배당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정의선 회장한테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향성을 진행하게 되면서 주가의 반응이 나오게 되고
뭐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면은 거기에 이제 추정하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의선 회장이 20% 갖고 있죠. 네네. 주주. 갖고 있는데 무상증을 하게 되면서 또 지분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뉴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배당이 470억 정도인데 이게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1,900 정도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우회적으로 네. 공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슈에 따라서. 일단은 외국인 비율이 높은 이제 금융지주사들 그리고 플러스 한국 셀세권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DPS 상당히 높아요. 작년에 DPS가 25,000원이거든요. 이런 회사들하고 또 최근에 하나갤러리아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갤러리아도 지금 많이 급등하고 네네. 있죠. 한번 주가 주의. 김동선 그 삼남인가요? 네네. 계속 지금 공개 지분을 매수하고 더 있잖아요. 예, 네. 공개 매수하고 있죠. 자, 지금 시간 8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전 체크포인트 하청한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 엔비디아 발표에 따라서 지금 좀 급등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엔비디아가 2%대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지금 마이너스 9.3%대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일 때 기준점으로 봤을 때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75니까 그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코스피가 한 0.8% 정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7%를 더 부과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뭐 적어도 1.5% 이하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3% 이상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더 빠지겠죠. 한 4에서 5%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빠지면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반도체가 좀 쉬어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바이오 쪽 그리고 이 기자회견에서 추가 내용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힌트를 준 게 액신 냉각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성 좀 좋아지게 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다가 또 이제 전일 시간에서 현대차에다가 로보택시 유진 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109페이지짜리 나왔는데 그런 걸로 좀 자율주행이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방산주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분할로 이제부터 쉬니까 뭐 로템이나 이런 쪽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고 넥스원이 오늘 수출 제공시 기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방산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슈앤 전략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